안녕하십니까. 에듀양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정행동기계 기능사 산업기사 가스 용접 및 강관 내접 외접 심화 과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 시간에 제가 연습을 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스트레이트로 한번, 지그재그로 한번,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알려드렸는데 연습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제가 용접봉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는 용접봉 사용하고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용접봉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놓기만 하면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난 시간에 거 복습 잠깐 하시면은 자, 불꽃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처음에 철판이 검었다가 불 되면은 빨개지죠. 빨간색 됐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융액이 된다고 했죠. 융액. 녹아서 융액이 되는데 융액이 된 시점에서 제가 용접을 진행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에 예열해가지고 다 예열하는 게 아니고 첫 포인트에 예열하면은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골고루 어차피 자동으로 예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불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융액이 됐다. 철이 녹았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융액 시작 지점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용접봉을 바로 녹은 부분에 갖다 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냥 달라붙어 버려요. 용접이 된다기보다는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달라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달라붙어 있으면 쌤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죠. 쌤 붙었어요. 어떻게 떼요? 녹여서 떼라 그러죠. 녹여서 떼시면 돼요. 녹여서 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용접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용접 포인트 융액이 생겼다. 융액이 생기면은 약간 떨어져서 여기가 한 2mm 정도, 1mm에서 2mm 정도 떨어지게 해가지고 용접봉을 갖다 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용접봉이 조금 크게 그려드리면은 자, 용접 포인트가 있으면 용접봉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용접봉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은 여기 이 간격이 2mm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mm에서 2mm. 약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약간 떨어져 있어야 이 용접봉이 녹아서 안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와요. 열을 따라서 융액 쪽으로. 자, 결론은 우리가 철판이 녹는 점이 높겠어요? 용접봉이 녹는 점이 높겠어요? 당연히 철판이 녹는 점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융액이 용접봉보다는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용접봉을 대고 바로 융액에 용접봉을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살짝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가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나면은 연습하실 때는 용접봉 대셔서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감을 꼭 잡으셔야 돼요. 감을 꼭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판 용접은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철판 용접은 해보는 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산소 용접기, 가스 용접기 그 불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불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면은 가스 용접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불 조절만 할 줄 아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번 시간에 주 강의 내용은 내접이겠죠. 내접. 강관 내접. 강관 내접. 그럼 철판에 하는 건 배웠고 자, 이제 강관에도 합니다. 강관은 이렇게 파이프죠. 파이프. 강파이프. 자,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있으면은 우리가 내접할 때 어떻게 돼요? 내접할 때 동그란 강판이 들어갑니다. 강판. 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쌤 엽전 좀 주세요. 엽전. 아니면 쌤 동전 좀 주세요. 동전. 자, 이렇게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없죠. 안 될 건 없습니다. 달라고 하면 돼요. 달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알아듣고 주죠. 다만 실제 명칭 아셔야죠. 그죠? 제대로 된 명칭을 알고 작업하자는 거예요. 강판입니다. 강판. 강제의 철판을 동그랗게 잘라낸 형태의 강판이에요. 강판. 판입니다.
판때기, 동그란 판때기. 그래서 이 판이 이 파이프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내접인 거예요. 내접.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파이프를 한번 펴보자고. 그럼 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길다란 판이 나오겠죠. 잘라서 펴면. 그럼 길다란 판이 나오면 강판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이프 안에. 파이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2mm. 강판보다 강관보다 강판이 2mm 정도 더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지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든 용접은 똑같은데 모든 용접에 공통점이 있죠. 뭐다? 용접을 시작할 때 가접을 해야 됩니다. 가접을. 무조건 가접부터 해야 돼요. 그럼 이 가접은 어떻게 하냐? 자, 강판을 일단 지우고, 강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관입니다. 강관에 우리가 용접봉으로 이렇게 용접봉을 대줘요. 용접봉을 대서 여기다 용접동을 하나 탁 떨어뜨립니다. 녹여서. 근데 이때 녹일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을 여기다 대죠. 불을 여기다 댔을 때 불을 대면은 빨갰다가 노랬다가 융액이 돼요. 근데 이때도 융액이 됐을 때 용접봉을 갖다 대는 거예요. 융액이 됐을 때 용접봉을 갖다 대서 약간 볼록하게 가접을 해주는데, 자, 만약에 볼록하게 내가 용접동을 하나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내접을 용접봉에다 붙입니다. 용접봉에다 붙여서 여기 안쪽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불을 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당연히 이게 녹아서 용접동이랑 강판이 녹아서 붙겠죠. 이런 식으로 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접이 된 거겠죠. 자, 제 그 카페에 가보시면은 실습 동영상 중에 내접할 때 지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그는 웬만하면은 정식 강의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실제로 치러 가시면은 시험장에 지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규정상 지그는 안 쓰게 돼 있어요. 안 쓴다기보다는 배치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지그를 만들어서 가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직접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갖고 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험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따져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접을 해주신 후에 가접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하고 가접하고 반대쪽에도 가접을 하셔야 돼요. 반대쪽에 가접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여기만 가접해서 열을 주면은 이 강판이 뒤틀리겠죠. 이런 변형을 막으려고 반대쪽에 가접을 해주는데, 우리가 실제로 실습하는 시험 치는 강관의 치수가 25회입니다. 근데 25회 정도의 강판은 열을 줘도 그렇게 변형이 없더라 해서 한 군데만 가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굳이 두 군데 해야 되겠다 하면 두 군데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니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용접을 시작하는 부분은 가접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접 부분. 그래서 가접 부분에서 열을 주기 시작합니다. 열을 주기 시작하면은 녹겠죠. 녹으면은 서서히 밀어주는 형태. 이게 뭐다? 제살 용접이에요. 제살 용접. 제살 용접 다르게 얘기하면 용접봉 사용하지 않는 거. 근데 1강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심화 과정 만든 이유가 용접봉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제살로 하긴 하되, 제살이라는 단어를 이제 뺄게요. 불을 대고 토치를 대고 열을 주면서 파이프를 녹이겠죠. 파이프를 녹이면은, 자,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용접이 되냐면, 이 2mm가 파이프가 외면에 있고 강판이 내면에 있으면은 이 2mm에 벽이 생기죠.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벽을 녹여서 밑으로 강판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용접을 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선생님, 용접봉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 이제 보세요. 요게 강판의 끝부분, 이 밑에가 강관의 끝부분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용접을 하다가 보면은 불을 이렇게 쫙 주다 보면은 이 사이에 주겠죠. 이건 공간이에요. 공간. 여긴 공간인데 이 불을 확 주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 용접이라는 거는 철이 녹아서 붙는 게 용접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자, 불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벌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녹아버린다고. 녹아버려. 완전히 녹아버리면은 용접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구멍이 생겨버리면 녹아서 구멍이 생길 때 용접봉을 대주는 거예요. 용접봉. 그 용접봉을 요 사이에 댄다기보다는 아까도 철판 용접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앞쪽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한 1, 2mm 정도 앞쪽에. 그러면 싹 빨려 들어가겠죠. 빨려 들어가면서 막아지면서 채워지는 형태의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접봉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우리 강관 내접 외접할 때 용접봉이라는 거는 용가제의 개념보다는 보충제입니다. 보충제. 용접 보충제가 되는 거예요. 뭐 용접 충진제, 보충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용접봉을 계속 떼고 간다는 개념보다는 용접을 하다가 한 번씩 탁탁탁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용접봉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물론 제가 실습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강간 내접과 외접에는 용접봉이 보충제로 쓰인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조절하실 때도 이렇게 밑으로 불이 있으면 가접 후에 이제 진행하실 때 만약에 여기 가접을 했다. 그럼 약간 불을 밑으로 운봉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크게 그리면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은 제가 실습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관 내접 실제로 실습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 공구는 바이스 플라이입니다. 바이스 플라이. 바이스 플라이를 제가 왜 준비했냐? 이 파이프 밑에 쪽에 이렇게 물리면 용접하시면서 이렇게 쉽게 돌릴 수가 있겠죠. 거의 지그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내접을 해볼 텐데, 내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안쪽에다가 용접봉 한 방울 떨어뜨리라고 했죠. 그 용접봉에다 가접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우선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불 세기는 철판에 갖다 댔을 때 철판이 녹는 속도가 10초. 자, 이렇게 백심을 최대한 안쪽으로 당기고요. 한번 갖다 대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살짝 녹는데 약간 약한 감이 있어요.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 방울 떨어뜨릴 때도 파이프가 완전히 녹아야 돼요. 완전히 녹으면 안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팩 놓듯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접 강판을 붙여야겠죠. 내접 강판을 자, 완전히 녹으면 빨갛게 됐다가 노랗게 됐다가 물이 되면은 그때 용접봉을 갖다 대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 다음에 요걸 넣고 아까 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용접봉 바로 밑에 넣으면 대략 한 2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가접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 이거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불은 잠깐 끌게요. 저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mm 정도, 전체적으로 한 2mm 정도 맞게끔 이렇게
자, 지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고정을 시켜주고, 자, 이 상태에서 용접봉은 떼야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떨어지면은 불로 녹여서 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용접을 시작해 볼 텐데, 자, 내접도 외접과 마찬가지로 가접을 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접을 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접 부분을 확실하게 녹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가접하면서 약간 앞부분이 좀 벌어져 있어요, 지금 공간이. 그럼 이 벌어진 공간은 용접봉으로 보충을 해준다. 용접봉은 제가 역할이 뭐라고 했죠? 보충제 역할이죠. 그래서 운봉은 약간 지그재그로 돌려주셔도 되는데, 돌려주시는 거는 제살 용접할 때 돌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물고기 비늘처럼 예쁘게 나오는데, 용접봉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지그재그로 운봉을 해주시는 게 양쪽에 붓기가 좋아요.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불보다 한 1, 2mm 정도 떨어지게끔 불이 닿는 곳에 넣으면 안 되고, 자, 필요한 부분에만 제가 한 방울씩, 계속 용접봉을 대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한 방울씩, 필요할 때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데요. 그리고 용접봉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이게 공간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 방울. 자, 이런 식으로 운봉은 지그재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마지막 부분은 여기서 딱 끊는 게 아니고 여기서 녹여서 완전히 지나가줘야 된다고 했죠? 자, 완전히 녹여서 지나가주고 나서 끝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접 부분, 마지막 가접 부분을 확실하게 녹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녹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지 않으면 비드가 이렇게 그냥 덮고 지나가겠죠. 덮으면 밑에 쪽이 융착이 안 될 수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용접이 끝나면은 어떻게 한다? 상온에서 식힌다. 상온에서 식힌다. 물에 넣지 만다. 물에 넣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접하실 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용접봉이 보충제 역할이다 라고 해서 보충제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실기는 연습입니다. 연습. 이렇게 동영상만 보신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뭐 학원이나 타 기관에 가서 실기는 배우셔야 된다 하는 게,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눈으로 봐서는 연습을 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 내 연습할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혼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은 무조건 연습을 기관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